시험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원적이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40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400페이지 보시면 8장 공기조화 및 냉동설비입니다. 냉동설비예요. 자, 냉동설비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공기조화 냉동설비 각각 한 문제 정도, 아니면 공기조화에서 두 문제 또는 냉동설비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 400페이지 보면 여러분 습공기 선도가 나와요. 자, 습공기 선도 구성 요소가 여러분 401페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 있죠? 이 요소 여러분 지금 암기 잘 해주세요. 약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볼까요? 자, 건고온도, 습고온도, 노점온도, 절대습도, 상대습도, 포화도, 열수분비. 자, 그다음에 엔탈피, 비용적. 이런 거 있죠? 이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다음 중 습공선대 구성 요소가 아닌 것, 아니면 자, 다음 중 습공선대 구성 요소를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자, 다음에 여러분 건고온도, 습고온도 나와 있죠? 건고온도와 습고온도. 자, 두 가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건고온도는 말 그대로 일반 온도계로 재면 여러분 건고온도고, 습고온도는 습구 온도계로 재면 습고온도예요.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여러분 온도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습고온도는 여기가 젖은 헝겊이 있어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젖은 헝겊으로 여기를 감싸놔요. 이 상태에서 온도를 제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똑같은 이 위치에다 달아버리면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오죠. 보세요. 둘 중에 여러분 똑같은 곳에 온도를 측정해도 건고온도는 너는 습고온도보다 자, 온도가 높아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얘는 차가웠습니다. 왜 차가워져요? 여러분 물이 차가워서 그런 게 아니라 물은 증발을 해요. 증발하면서 주변에 있는 열을 뺏어 갖고 갑니다. 이러니까 차가움을 느끼는 거죠. 왜 우리 여러분 주사 맞을 때 사실 알코올이 차가운 게 아니라, 자, 알코올을 여러분 자, 우리 몸체를 여러분 여기를 문질렀어요. 자, 문질렀을 때 여기서 알코올의 그 알코올 성분이 올라가면서 여기 있는 열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차가움을 느끼는 거지 알코올이 차가운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가 같냐면, 같은 경우 여러분 포화, 수, 중, 기, 압 상태에서는 이 포압, 수중기압 상태에서는 건고온도와 습고온도가 항상 일정합니다.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가 여러분 같다는 얘기예요.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떤 실 안에 여러분 습기가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온도계를 두 개를 갖다가 집어넣고 온도를 측정하면 똑같아져요. 왜요? 여기에 습기 묻고 여기에 습기 묻으니까 똑같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똑같이 측정이 됩니다. 아셨죠? 요 얘기했어요. 다음에 자, 여러분 노점 온도가 이슬이 맺힌 온도가 노점 온도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봐야 될 게 비읍번의 절대 습도입니다. 절대 습도의 개념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여기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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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이 세제곱미터짜리 이런 통이 있어요. 자, 여기다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의 공기를 갖다 담아서 뚜껑을 닫아요. 자, 닫은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 공기가 못 빠지게 밀폐를 시켜요. 자, 그러면
주변에 열을 가해줘요. 열을 가하니까 아니면 차갑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습도 상태를 여러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공기 1kg당 이 안에 있는 수증기 상태를 자, 키로 또는 무게로 따진 게 나타나는 게 절대 습도입니다. 자, 절대 습도는 여러분 이런 얘기 쓰죠. 절대 습도는 공기를 가열하거나 자, 냉각해도 절대 습도는 변화 없어요. 자, 이렇게 절대 습도가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를 밀폐를 시켜놔 버리는 거죠. 결론 여러분 뜨거워도 여러분 공기가 팽창되지만 얘는 밀폐가 돼 있다 보니까 공기가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는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습도는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절대 습도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써요. 어떤 얘기? 여러분 여름철에는 겨울철 먼저 할까요? 겨울철에는 절대 습도가 감소합니다. 감소하고 여름철에는 절대 습도가 증가합니다. 그 이유가 무슨 얘기냐면 봐요. 여름철에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담는 거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담는 거하고 그 안에 있는 습도가 달라지겠죠. 여름철은 여러분 집은 비가 많이 오고 장마지다 보니까 그 습도가 상대적으로 겨울철보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습도 양을 재는 거하고 겨울철에 그 습도 양을 재는 거고 상대적으로 여름철이 그 습도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 습도 증가하지만 여름철에는 또 겨울철은 감소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절대 습도입니다. 그래서 절대 습도 여러분 이 개념하고 그다음에 단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다음에 상대 습도 얘기 좀 하자고요. 여러분 상대 습도의 단위는 %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대 습도라는 표현 안 쓰고 그냥 습도라고 할 때 이 상대 습도를 얘기해요. 왜 1교에 보죠. 오늘의 최고 온도는 몇 도, 최저는 몇 도, 습도는 몇 %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이때 여러분 습도를 지금 %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상대 습도, 즉 이 %는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자, 상대 습도는 자, 공기를 가열합니다. 가열하면요. 상대 습도는 감소해요. 그러면 냉각을 합니다. 자, 냉각이 되면 상대 습도는 다시 증가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가 많이 피었어요. 안개가 많이 폈다는 얘기는 그만큼 습도가 높다는 얘기죠. 아니면 여러분 비가 막 왔어. 비가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비가 그쳤습니다. 습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 습도가 없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해 뜨면 돼. 해 떴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가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습도는 어때요?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 이게 해가 져버리면 어때요? 또 끈적끈적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 습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까지 여러분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403페이지 보면 우리 공기조화 부하 계산법이 나와요. 자, 부하 계산법에서 계산법인데 지금 최대 부하 계산법에서 여러분 냉방 부하 계산할 때와 잘 보세요. 부하 계산할 때와 난방 부하 계산할 때가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는 난방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어디서만 봐요? 냉방만 좀 신경 써요. 자, 근데 부하가 뭐예요? 부하. 사용 또는 사용량으로 해석하십시오. 무조건 나오면. 그럼 이건 뭐예요? 냉방 사용량을 계산하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 냉방 부하 계산할 때, 즉 냉방 사용량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분 최대 부하 계산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그 표가 나오는데 그 표 잘 보셔야 돼요. 표. 자, 여기서 여러분 쫙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열의 종류가 납니다. 현열과 참열을 동시에 구하는 항목이 있고 구하지 않는 항목이 있어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여러분 현열과 참열을 동시에 구하는 항목이 있죠.
자, 난방부와 계산해서 현열과 잡열을 동시에 구하는 항목 요 네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냉방을 한다는 얘기는 열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열 두 개가 발생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 실은 그만큼 냉방의 소요가 많아지고 즉 열이 많이 발생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게 인체에서의 인체에서 발생열은 현열과 잡열을 동시에 구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자, 실내 설비의 발생열. 세 번째, 자,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외창사시 문틈의 틈새 바람이죠. 이 틈새 바람에서 나오는 것들은 자, 현열과 잡열 동시에 구하고, 네 번째, 거기 보면 외기를 실내 온도로 냉각, 실내 온도로 냉각 또는 감습 시키는 열량, 요 냉각 또는 감습시키는 열량을 요 네 가지가 현열과 잡열을 동시에 구하는 항목 네 가지 요소입니다. 이거 여러분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요 네 가지는 다른 곳에 보세요. 열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러니까 냉방부와 계산할 때는 더 많은 열에 의해서 얘들이 손실이 생기니까 더 많은 냉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밑에 보면 여러분 지금 404페이지 보면 난방부와 계산법은 지금 없죠? 없잖아요. 열의 종류가. 그래서 어디만 신경 쓰자고요? 냉방부와 계산할 때만 신경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난방부와 계산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여러분 406페이지 전열 이론 원리가 나와요. 자, 이 얘기는 옆으로 좀 가서 다시 설명 좀 드릴게요. 이 얘기는 제가 항상 똑같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앞에서도 제가 일장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잊지 마세요. 얘는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고 이것을 어디로 접목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외울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여러분 전열, 열이 이동되는 거죠. 열 이동이에요. 그러면 전열의 반대는 뭐예요? 단열이 되는 거죠. 열 차단. 단열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제 전열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열 전도. 어떤 데는 유리라는 표현 들어가 있어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자, 두 번째 열 관류. 열 전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 열 전도에서 단위 좀 꼭 봐야 돼요. 단위. 중요한 건 여러분 뭐예요? 여기 얘는 전도는 무조건 단위가 메타를 표현한다는 거. 관류는 면적으로 표현한다는 거. 자, 문제는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 그게 또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이것을 해석하지 말고 바꿔서 갑니다. 뭐라고요? 열의 이동이라는 표현을 바꿔서 갑니다. 그러면 간혹가다 요 간혹이 아니라 이런 표현 나오죠. 얘들이 크다, 요게 작다라는 표현을 써요. 즉 열전도, 열관류, 열전달이 크다. 자, 요게 작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의 이동이 크다, 열의 이동이 작다라고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해석 끝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걸 단열 성능으로 바꿔서 얘기해야 돼요. 단열 성능으로.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즉 요거죠. 이런 단열재가 있어. 단열재가 있는데 열의 이동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열 이동이 큰 거고, 자, 이렇게 가면 막아버렸으니까 열 이동이 작은 거죠.
결론은 열 이동이 작다는 얘기는 단열 성능이 좋으니까, 열을 차단하는 성능이 좋으니까 못 가는 거고, 열 이동이 크다는 얘기는 단열 성능이 나쁘니까 가는 거죠. 결론은 여러분 빨리빨리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즉, 열 전도 크다, 열 관류, 열 전달이 크다는 얘기는 단열 성능이 뭐예요? 크다, 나쁘죠. 나쁘니까 열의 이동이 생기는 거지. 자, 그러면 열 이동이 작다는 얘기는 단 성능이, 요게 좋은 거죠. 이 내용 절대 바뀌어서도 안 되고, 이거 절대 틀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요.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저거. 저걸 만약에 몰라서는 정말 큰일 납니다. 자, 다음에 봐야 될 게, 자, 여기서까지는만 하면 안 돼요. 뭐가 문제냐면, 즉 뒤에, 즉 열의 이동 뒤에 저항이라는 표현이 붙어요. 예를 들어서 열 전도 저항, 열 관류 저항, 열 전달 저항이라는 표현이 붙어요. 그럼 우리 이 저항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걸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전도라는 표현이 붙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이 저항이 붙기 전엔 단위가 이거였죠. 이 단위가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쓰면 안 돼. 왜? 저항이 붙으면 여러분 분모고 분자가 단위가 바뀌어요. 즉 이렇게. 자, 요 두 개는 이렇게 단위가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 단위가 바뀐다는 얘기는 뜻도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결론 분모고 분자가 바뀐다는 얘기는요, 이 말뜻이 전체 완전히 180도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보자고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요거 붙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걸 열 이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저항이 붙으면 여러분 막는 힘이라고 해석하십시오. 즉 열 전도 저항이면 열 이동을 막는 힘 이렇게 가자고요. 그러면 요것들이 크다, 얘가 작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크다는 얘기는 단열 성능이 봐요. 요거 단열자입니다. 단열자가 있을 때 이렇게 가요. 자,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열, 이동, 막는 힘이 작으니까 열이 관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열 이동을 막는 힘이 큰 거죠. 크니까 막는 힘이 크니까 못 가게 열을 차단시켜 주잖아요. 따라서 열 전도, 열 관류, 열 전달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열을 막는 힘이 큰 거죠. 그러니까 단열 성능 얘가 좋은 거죠. 이가 나쁜 거죠. 이거 정리를 못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골고루 곳곳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 자체를 절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다음에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이제 409페이지 보시면 공기조화 설비가 나옵니다. 자, 공기조화 설비에서 여러분 공기조화 설비 구성들이 나와 있죠. 구성. 자, 구성. 자, 구성을 보기 전에 여러분 이 공기조화 설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가장 대표적으로 환기와 외기 혼합. 다음에 공기 여과기. 다음에 공기 냉각기. 공기 가열기.
그다음에 가습기, 송풍기로 해서 공급해 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 어차피 공기를 환기와 외기를 혼합했다는 얘기는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에 있는 걸 가져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뭐예요? 필터를 여과기 필터를 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러분 요거 냉각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가열기가 나중이라는 거. 여러분 냉각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냉각기 할 때 여러분 자체적으로 냉각기 자체에서 열이 발생돼요. 그 열을 이 열을 갖다가 어떨 때요? 요 가열할 때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가열기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열을 적게 만들어도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만약 거꾸로 가열을 먼저 한다는 얘기는 가열기 자체에도 열이 발생되는데 이 자체에서 발생된 기계적인 열은 여기 또 냉각기로 주면 안 되죠. 냉각은 더 차갑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냉각에서 발생된 열을 갖다가 가열할 때 썼기 때문에 순서가 냉각기가 먼저 오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열기가 와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였는데요. 자,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여러분 지금 어디가 있냐면 공기조화기에서 공기 여과기 좀 잠깐 볼까요? 여과기에서 여러분 첫 번째 기업번 점착식 여과기 즉 필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점착식은 기본적으로 기름을 바르는 거죠. 이 기름에 먼지가 달라붙는 거죠. 그럼 기름에 이렇게 먼지가 접착이 되니까 자, 이거 점착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나옵니다. 얘는 식품 관련된 곳 사용을 금지합니다. 자, 니은번 여러분 건식 일반적인 겁니다. 습식은 물로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집진식 전기집진식은 리을번에 있네요. 얘는 예를 들어서 이런 통이 있다면 이런 통 중간중간에 여러분 지금 전선을 갖다가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갖다가 여기 설치해요. 그래서 공기를 통과시켜 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여러분 먼지가 맞으면 이 먼지를 태워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전기집식은 세균 제거도 가능합니다. 왜 세균도 제거할까요? 태워버리는데. 자, 그래서 이 전기집진식은 주로 어디에서 하면 여러분 제약 공장 있죠? 제약 공장 또는 수술실 이런 데 사용이 됩니다. 수술실.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자, 미음번에 활성탄 흡착식이 나와요. 활성탄은 여러분 숯입니다. 숯. 그래서 주로 이 숯은 냄새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읍번 헤파 필터라고 읽어요. 이거 초고성능 필터인데 그래서 집진율이 99.97% 거의 100% 정도 전부 다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진 필터가 헤파 필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크린룸 같은데 반도체 공장 같은 데서 필터용으로 쓰는 게 바로 헤파 필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411페이지 보면 공기설비, 공조설비 조닝이 나와요.
자, 공조설비에서 조잉하는 목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공조설비에서 정리 목적 에너지 절약이에요. 자, 그러면 공조의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종류. 그래서 방위별 조잉 종류를 보면 방위별.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사용 시간별. 또는 자, 공조 조건별. 자, 또는 부하 특성별. 이런 조잉이 존재합니다. 자, 사용 특성별, 사용 목적별. 여러분 종류 정말 많아요. 이거 말고도 많아.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방위별 조잉에서 방위별 종류 보면 여러분 지금 동서남북, 얘는 동, 서, 남, 북, 또는요 내부와 내부존과 외부존,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지금 내부존은 열 취득과 열 손실이 있다 없다? 없다. 이 표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햇볕이 도달이 안 되니까 외부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였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봐야 될 게 여러분 뭐냐면 공기조화 방식에서 전공기 방식, 전수 방식, 공기수 평형 방식, 냉매 방식, 이렇게 네 가지인데, 여러분들은 저와 공부할 내용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우리 페이지 412페이지 전공기 방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로 여러분 공부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단일 덕트 방식이 있어요. 덕트가 하나인 단일 덕트 방식. 또 하나는 덕트가 두 개인 이중 덕트 방식이 있고, 자, 또 하나는 요 두 개를 합친 멀티존 방식. 요 두 가지,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단일 덕트 방식은 종류를 또 두 가지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종류를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단일 덕트의 개념을 좀 설명 좀 드릴게요. 개념입니다. 자, 개념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셔야 되는데, 자, 이번 시간 여러분 단일 덕트 여기까지 좀 볼 거예요. 단일 덕트라 하면 여러분 공조실에서 어떤 실로 보낼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덕트를 몇 개로 보내요? 한 개로 보내요. 그래서 이 덕트가 한 개다 보니까 여러분 뜨거운 바람, 찬 바람 같이 갈 수 없어요. 왜? 이 공조실에서 뜨거운 바람 낼 때는 여러분 열풍기에, 그다음에 찬 바람 낼 때는 냉풍기에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이 구동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여름철에는 여러분 무조건 냉풍만 보내고, 겨울철에는 무조건 온풍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 여름에는 냉풍기, 겨울에는 온풍기에 연결을 해줘야 되는 좀 번거스러움도 좀 존재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름이라고 합시다. 찬바람. 근데 문제는 찬바람도 여러분 분명히 온도가 있죠. 어떤 날은 여러분 굉장히 뜨거운 날이 있고, 예를 들어 복날 됐어. 그러면 35도씩 막 36도씩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덥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30도일 때보다 36도씩 되면 더 차가운 바람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또 아침에는 좀 찬바람은 좀 양을 적게 하더라도 여름 아니가 낮에 주간에는 좀 아침보다는 더 찬바람을 더 넣어줘야 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공조실에서 요 실로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있어요. 온도 조절 방식.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단일 덕트 정풍량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단일 덕트 변풍량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에요. 그러면 정풍량이라고 하는 것은 풍량이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변풍량, 풍량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아마 이렇게 설명드렸을 거예요. 정풍량 방식은 제가 선풍기를 샀는데, 자, 선풍기가 딸랑 버튼 두 개야. 온오프밖에 없어. 자, 변풍량은 제가 선풍기를 샀는데, 자, 얘가 0, 1, 2, 3 이거죠. 얘는 풍량이 바뀌지만 얘는 풍량이 안 바뀌어. 문제는 이거죠. 야, 실내 온도를 조절할 거예요. 온도 조절. 야, 그러면 온도 조절할 때 너는 어떻게 온도 조절하고 너는 어떻게 온도 조절을 하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정풍량 방식은 온도 조절을 뭘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람으로는 못해. 그럼 어떤 분은 하나 더 사지. 여러분, 하나를 더 산다는 얘기는 공조실을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건데 새로 못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만약에 덥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얼음을 넣으면 더 찬바람 나오나요? 결론은 그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뭘로 어떻게 표현할 건지, 그게 여러분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즉 정풍량 방식은 온도를 조절할 때 공기 온도를 조절합니다. 그러면 즉 너 변풍량 방식은 온도 조절할 때 뭘로 조절해요? 바람의 양, 즉 풍량으로 조절하는 거죠. 이걸로 조절해야 돼요. 이거 지금 이거 제대로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시험 문제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좋아요? 요게 이 방식이, 즉 단일 덕트 변풍량 방식이 온도 조절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1단, 2단, 3단 바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에너지 절약이 가장 우수한 방식이죠. 그래서 요 내용까지 여러분 꼭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 단일 덕트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